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속을 참 많이도 썩였던 40대 여자입니다. 저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부모님이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크게 받고 말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울기도 많이 울고 힘든 시간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젠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저와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잔뜩 올라왔었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사주셨어요. 제 생일 땐 엄마가 제 친구들을 잔뜩 불러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생일상도 차려주셨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절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우와, 치킨에 피자에 불고기에 다 세는 것도 힘들겠다. 난 살다 이렇게 화려한 생일 파티는 처음 봐. 우리 엄마 나 생일 때 그냥 미역국만 끓여주셨는데 연희 넌 진짜 부럽다 얘. 전 그렇게 부모님 덕분에 항상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여유롭게 자랐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그런지 가족 간의 싸움도 없고 정말 화목했습니다. 특히 전 2살 많은 저희 오빠와 정말 친했는데 특히 오빠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요. 하루는 오빠가 우리 가족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오빠, 우리 이 그림 거실에 걸어놓자. 지난번에 찍은 가족 사진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좋아. 그러게 말이다. 우리 연철이가 그린 그림이라 그런지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 보이고 좋네. 그나저나 연철아, 엄마를 너무 예쁘게 그려준 거 아니니? 엄마가 실제로도 저 그림만큼만 젊고 예뻤으면 정말 좋았겠다. 엄마, 내 그림 실력 몰라요? 있는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엄마 실물이랑 내 그림이랑 완전 똑같은데요? 어머, 그래? 아유,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하여튼 우리 아들 말도 참 예쁘게 잘해.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인 척 선물을 갖다 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저랑 오빠랑 짜고서 부모님께 똑같이 해드리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둘이 용돈 모은 걸로 아빠 넥타이와 엄마 스카프를 산 후 커다란 양말에 넣어서 안방문에 걸어두었죠. 그날 발소리 안 내려고 얼마나 조심조심 걸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안방에서 나온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웬 선물이 여기 있는 거지? 우와, 산타가 엄마 아빠한테 다녀갔나 봐요. 올해 왔다 간 산타는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선물 주는 산타인가 보네요. 아빠, 산타가 준 선물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어느 산타인지 몰라도 딱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사랑스러운 산타인가 보네. 세상에, 내가 크리스마스 때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보다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시고선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그때 저랑 오빠랑 둘 다 엄청 뿌듯했답니다. 그 후 저희 남매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미대에 진학했는데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밤샐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답니다. 연철아, 학교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니? 과제 작업한다고 맨날 늦게까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 걱정돼 죽겠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과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위험하지도 않아요. 밥도 요 앞에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나저나 저 이번 주 금요일엔 집에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해요. 그런데 금요일에 같이 외식을 하자던 오빠의 말은 영영 실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던 오빠가 졸음운전 차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거든요. 연락을 받은 저희 가족이 급하게 응급실에 달려갔지만 오빤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날 정말 세상이 무너지듯이 울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연철아. 이 엄마를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오늘 일찍 와서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잖아. 엄마가 걱정돼서 일찍 다니라고 잔소리한 거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발 이 눈 좀 떠보렴. 오빠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건 저희 가족한텐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이었어요. 저희 오빠는 항상 뭐든지 스스로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예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아빠 맨날 술만 드시고 엄마도 틈만 나면 오빠 사진이랑 오빠가 그린 그림을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연철아, 이 엄마가 너를 잃고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차라리 엄마도 데려가렴. 엄마가 네 옆에 있어줄 테니까 제발 엄마도 데려가 달란 말이야. 엄마, 울지 마요. 엄마가 자꾸 울면 오빠도 슬퍼할 거예요. 오빠는 항상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도 오빠를 위해서 웃어보자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한동안 저희 부모님은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자식을 잃은 고통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이라던데 저희 부모님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우시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 남은 자식인 저한테 모든 걸 올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연희야, 너 혹시 취미로 뭐 배우고 싶은 거 없니? 왜 너 강아지 좋아하니까 애교 미용 같은 거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베이킹 같은 건 어때? 바리스타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뭐든지 말만 해. 아빠가 너 배우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에이, 저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쉬는 날에 집에서 책 읽는 게 최곤데요, 뭘. 그래? 그럼 아빠랑 같이 서점에 책 사러 갈까? 가서 너 읽고 싶은 책 다 고르면 아빠가 다 사줄게. 그게 50만 원어치든 100만 원어치든 상관없으니까 넌 고르기만 해라. 네? 책을 그렇게 많이 사면 더 어디다가 보관해요. 책은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정 사주고 싶으시면 그냥 딱 두세 권만 사주세요. 전 그거면 충분해요. 아빤 저한테 돈을 왕창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해주려고 하셨고 엄마도 항상 절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연희야, 너 졸업하면 아빠네 회사에서 일할 거지? 아빠네 회사에서 일 배우다가 나중에 아빠 회사 물려받아라. 다른 회사 들어가면 윗사람들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힘든 일도 많이 시킬 텐데 나 너 그렇게 고생하는 걸 절대 못 본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누가 널 괴롭히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런데 너희 아빠 회사 다니면 아빠가 늘 지켜주실 테니까 괜찮잖니. 게다가 제가 조금만 다쳐도 엄청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전전긍긍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책을 읽다가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엄마가 달려와선 직접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예쁜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어떡해. 연희야, 많이 아프니? 엄마가 약 바르고 밴드 붙여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엄마, 누가 보면 아주 크게 다친 줄 알겠어요. 내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이 정도 다친 거 가지고 그래요. 네가 아무리 컸어도 그저 이 엄마 눈엔 아기야. 이렇게 조금 다친 것만 봐도 엄마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 아마 오빠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빠한테 못 해줬던 것만큼 저한테 더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큼 더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대학 졸업 후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 딸이라고 특혜받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말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내심 제가 걱정이었는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연희야, 요즘에 일이 많아서 힘들지 않니? 아빠가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힘든 일은 좀 빼주라고 할까?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한테 욕먹어요. 그리고 저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날 너무 애지중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이 대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평일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엔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제 또래의 어떤 남자가 뒤죽박죽 꽂혀있는 책을 천천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도서관 사서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도서관 매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사 먹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를 그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직원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도서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가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자판기 고장난 것 같은데 좀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요? 네, 여기 직원 아니세요? 저 여기 직원 아닙니다. 그냥 도서관에 책 읽으러 오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직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책도 막 정리하시고 쓰레기도 치우시던데요. 직원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세요? 그거야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발견한 사람이 치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나저나 자판기 여기 말고 1층에도 있는데 위치 모르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저는 직원이 아니라는 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직원처럼 솔선수범해서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에 같이 1층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뽑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말투가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 책을 읽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머리가 차분해지는 게 좋아서 도서관에 자주 오고 있어요. 그나저나 그쪽도 자주 뵙는 거 보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 이후에도 도서관에서 그 사람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같이 커피도 뽑아 먹고 매점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마음이 잘 맞아서 어느 순간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봤던 첫인상처럼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길을 갈 때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보이면 하나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같이 지하철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깨가 넓은 사람이 몸을 잔뜩 구겨서 앉는 거예요. 오빠, 왜 그러고 앉아있어? 그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안 불편해? 나 때문에 옆에 앉은 네가 좁을까봐 그러지. 난 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서.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엔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저한테 씌워주고 혼자 비를 다 맞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같이 쓰자고 해도 활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원래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그리고 나보단 네가 옷이 얇으니까 비 맞으면 더 춥잖아. 그러니까 나보단 연히 네가 쓰는 게 맞지. 제가 같이 쓰자고 해도 자기가 덩치가 커서 같이 쓰면 불편하다며 굳이 비를 다 맞고 가더라고요. 그래 놓고선 감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기침을 콜록대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도 오히려
제 걱정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희야, 요즘에 야근 많이 해서 피곤하지 않아? 내가 괜히 주말에 널 데리고 너무 돌아다녔나 봐. 안 그래도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한데 좀 쉬게 놔둘 걸 그랬어. 오빠, 지금 나보고 피곤하냐는 소리가 나와? 내가 보기엔 나보다 오빠가 몇 배는 상태가 안 좋아 보여. 그렇게 내가 우산 같이 쓰자고 할 때 좀 쓰지. 왜 비를 홀딱 맞고 감기에 걸리고 그래. 저는 한없이 저만 생각해주는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연희야, 사실 우리 집이 형편이 많이 안 좋아. 우리 부모님이 작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수준이거든. 내 여동생도 2년 전에 결혼했는데 자기 살기 바빠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야. 사실 그래서 나 여태까지 월급 받은 것도 거의 다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나 너랑 결혼하면 널 많이 힘들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주라. 괜히 나 때문에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네 집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좋은 거지 남자친구의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집이 많이 낡고 허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절 많이 반겨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던 저한테 크나큰 난관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 심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살다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연희 너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아빠도 지금은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지만 어렸을 땐 집안이 가난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었다. 내가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그 가난을 안 물려주고 싶어서 이 악물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가 그런 집에 시집 가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 연희야, 엄마도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너 그렇게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어? 평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한다고 생각해봐. 너 정말 그런 생활을 버틸 수 있겠냐고. 엄마, 아빠, 저 오빠만 있으면 뭐든지 버틸 수 있어요. 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서요? 지금보다 좀 아껴 쓰고 욕심 덜 부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오빠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는 거지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래도 그러네. 물론 지금은 네가 남자친구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 알아. 그런데 원래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 남자보다 좋은 남자 얼마든지 있어. 부자까지는 안 바라고 평범한 집안이어도 좋으니까 제발 그 남자랑은 헤어지렴. 싫다고요. 어디서 사짜직업이나 재벌 3세가 온다고 해도 전 오빠를 선택할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오빠뿐인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부모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연희야, 내가 못난 남자라서 정말 미안해. 우리 집안에 돈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라도 좋았으면 네가 부모님이랑 이렇게 싸우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 설득해서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엄마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었어요. 혜연이야, 엄마가 부탁할 테니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주라. 그 남자랑 헤어지기만 하면 엄마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네 오빠도 떠나고 나한테 자식은 이제 너밖에 없는데 네가 고생길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래. 엄마, 죄송한데 저 절대로 오빠랑 못 헤어져요. 저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말없이 절 계속 쳐다보시더니 결국엔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그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엄마 딸 하지 마라. 내 딸 고생하는 거 보면서 가슴 찢어지느니 차라리 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엄마 부탁 못 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결국 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빠네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돈을 갖다 주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 신혼집도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던 집과 비교하면 정말 좁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게다가 오래된 구축이라 그런지 깨끗하게 쓰는데도 바퀴벌레가 나오고 배관이 낡아서 샤워기에서 연한 녹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게 되었어요. 반찬거리 하나 사더라도 100원 한 장 다 따져가며 사고 돈을 아끼려고 최대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항상 미안해하더라고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 이런 생활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나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여보, 나 진짜 괜찮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그냥 지금처럼 오빠랑 집에서 밥도 해먹고 오순도순 사는 게 제일 좋아. 물론 결혼 전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전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돈 때문에 제약이 걸리게 되니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선택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정한 남편과 인자하신 시부모님이 있어서 다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평소에 보일러를 많이 안 떼고 전기장판을 쓰시는데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꼭 하나밖에 없는 그 전기장판을 저한테 깔아주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전기장판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쓰셔야지. 왜 저한테 주세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우풍이 술술 들어오는데 우리 며느리 감기 걸리게 하면 안 되지. 우린 찬 데서 자는 거 익숙하니까 너희가 깔고 자거라. 에이, 진짜 괜찮다니까요. 이러시면 저 그냥 집에 갈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찬바닥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도 꼭 맛있는 반찬은 저한테 다 주려고 하시더군요. 별로 크지도 않은 생선인데 살을 다 발라서 저한테 몰아주시곤 두 분은 나물 반찬과 김치만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네? 저 혼자 이렇게 다 먹으면 욕심쟁이 같잖아요. 아니야, 우린 평소에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너 먹어라. 내가 너 올 때마다 고기 반찬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생선이라도 먹어야지. 제가 같이 먹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제가 다 먹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시부모님께서
밭에서 딴 상추랑 고추 같은 걸 챙겨주시더군요. 전 그것도 감사했는데 시부모님께선 이런 것밖에 못 해주는 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얇은 외투를 입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그 외투를 다리미로 깔끔하게 다려주신 거예요. 어머님, 저 자는 동안 다림질 하신 거예요? 아휴, 힘들게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어제 보니까 옷이 좀 꾸깃꾸깃한 것 같길래 좀 다려봤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원래 아침잠이 없잖니. 아침에 심심해서 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어라. 아마 저희 시부모님처럼 며느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전 정말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가끔 보는 저희 시누이도 제가 있어서 우리 집에 웃음꽃이 핀다며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고마운 사람은 저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도 둘 낳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둘이나 키우게 되니까 생활이 더 빠듯하더라고요. 예전엔 제 옷장에 옷이 한가득이었는데 이젠 옷도 잘 안 사 입게 되고 애들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나갈 돈이 많아서 외식도 사치가 되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직접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랑 모자를 저희 애들한테 선물해 주셨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직접 뜨신 거예요? 와, 우리 어머님 솜씨 진짜 좋으시다. 아이고,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비싼 선물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었단다. 에이,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어머님의 정성이 잔뜩 들어간 선물은 어디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에 걸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온 게 항상 죄송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차마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 연락을 받고 정말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연희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사실 엄마가 얼마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죽겠구나. 엄마가 싫은 소리 안 할 테니까 네 남편이랑 꼭 같이 와주렴. 전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말에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남편과 같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병실에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엔 아빠가 계셨는데 두 분 다 5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엄마, 괜찮은 거예요? 갑자기 유방암이라뇨. 아프셨으면 진작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지. 왜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엄마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미안하다. 결혼하고 잘 사는지 안부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내가 아프고 나니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오늘 엄마가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부른 거야.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겠지만 엄마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곤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연희야, 5년 전에 엄마가 네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건 하나뿐인 내 딸이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겠니? 내가 널 키울 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성인이 된 네가 남자 하나 때문에 평생 가보지 못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엄마도 네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울고불고 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단다. 하지만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평생 편하게 사는 게 널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어.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고집부린 거예요. 자식으로서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내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더 미안하구나. 난 솔직히 네가 엄마 아빠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어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엄마 아빠 생각이 틀린 것 같구나. 내가 그때 너무 반대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빠가 저희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자네,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사람을 가정 형편이나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성을 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자네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자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우리 딸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네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줬네. 그때 우리가 자네 사위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딸이랑 만나지 못하게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가. 아닙니다. 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부모였어도 귀하게 키운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간다고 하면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닐세. 자네도 사돈께서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너무 내치기만 해서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나도 이젠 그때 그랬던 걸 정말 후회하고 있네. 누가 뭐래도 자넨 우리 딸 남편이고 또 내 사위이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자네도 날 장인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네. 당연하죠. 전 당연히 처음부터 아버님을 장인어른으로 어머님을 장모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어머님께서 절 받아주실 날을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 사위로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오히려 우리가 자네한테 고맙지. 아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동안 사위 취급도 안 해줬었다니. 우리가 정말 못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라고. 그날 병실안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사니까 예전에 반대했던 걸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건 아닌데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다면서요. 저 역시도 부모님의 걱정을 뻔히 알면서 끝까지 고집부렸던 걸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5년 만에 저희 남편이 사위로 인정받고 저도 친정 부모님과 완전히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버렸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5년 전에 결혼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견례도 안 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돈들께서 듬직하게 키운 우리 사이를 안 좋게만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돈들께도 정말 큰 실례를 저질렀네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똑같이 고개를 숙이며 이러시더군요.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며느리가 결혼 반대 무릅쓰느라 사돈들과 연락도 안 한다는 얘기 듣고 괜히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은 것 같아서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사과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을 보니 남편도 조용히 훌쩍이고 있더군요. 저희 둘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서 그동안 속상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정말 잘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과 같이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아유,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 네 아빠가 걱정이다. 집에 맨날 혼자 있는데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닐런지 모르겠네. 네 아빠가 겉으론 강해 보여도 은근히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거든. 그러자 저희 남편이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심심하시지 않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할게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순대국밥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진짜 맛있는 순대국밥집 알아봐서 아버님 모시고 꼭 가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자네가 이렇게 자네 장인을 챙겨준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어. 남편은 엄마한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저희 아빠를 잘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빠랑 둘이서 낚시를 간 적도 있었어요. 낚시를 다녀온 날 저희 아빠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정서방이 낚시를 처음 해본다는데도 아유 은근히 잘하더라니까. 자네, 다음에도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낚시하러 가세. 내가 자네한테 진정한 손맛을 더 보여줘야겠어. 아유, 그럼 저야 감사하죠. 사실 저 예전부터 아버님과 같이 낚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낚시를 안 좋아하셔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버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는 남편도 고마웠지만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선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 엄마 안부를 물어보시더군요. 애미야, 안사돈께선 좀 괜찮으시니? 항암 치료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내가 요즘에 안사돈만 생각하면 걱정돼서 밤에 잠이 다 안 온다. 어머님, 저희 엄마 지금 치료 잘 받고 계셔서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유방암 초기라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암 환자한테 녹황색 채소가 좋다고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저희 엄마 요즘에 그걸로 건강한 식단 잘 챙겨 드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점점 괜찮아지고 계시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필요하면 뭐든지 다 얘기해라. 안사돈이 쾌차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마.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서운할 만도 하신데도 시부모님께선 오히려 서운한 티 하나 없이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주시더군요. 제가 시댁을 잘 만나도 정말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만 점점 더 몸이 괜찮아지셨어요. 엄마 말론 손주들 재롱을 보니까 병이 싹 낫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애들을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우리 손주들을 내가 그동안 못 보고 살았었다니. 내가 할머니로서 우리 손주들 100일도 못 챙겨주고 돌도 못 챙겨줘서 어떡하니. 엄마, 그래서 내가 100일 사진이랑 돌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엄마한테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보세요. 그리고 100일이랑 돌잔치는 지나갔지만 나중에 우리 애들 생일잔치라도 하면 되죠. 엄마 나 어렸을 때도 생일잔치 진짜 화려하게 잘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우리 애들 생일잔치 내가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참석만 해요. 알았죠? 그렇게 전 가족 간의 화목함을 되찾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엄마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5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 또 한 번 난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던 저희 아빠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완전히 휘청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애들을 키우느라 도와드릴 만한 돈이 없어서 너무 난감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엄마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니? 네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했던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릴까 봐 걱정돼 죽겠다. 하지만 엄마도 돈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이러시는 거예요. 애미야,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올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뭐 줄 게 있어서 그런다. 저는 평소처럼 농사지은 야채들을 주시는 줄 알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희 보고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웬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걸 열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쌈짓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바깥 사돈네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내가 능력이 없어서 크겐 못 도와드리지만 그거라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버님이 이런 돈이 어디 있으셔서 저희 아빠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들 전부 다 어떻게든 돈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그거 나랑 네 시애미가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번 돈에다가 우리 집에 있던 소 3마리 전부 팔아서 마련한 돈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널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사돈인데 당연히 어려울 땐 우리가 도와야지. 저는 그 돈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없는 형편에서도 소까지 팔아서 마련해 주신 돈이라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돈을 들고 아빠한테 갔는데 얘기를 들은 저희 아빠가 너무 감사하다며 저희 부부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아빤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돈, 이렇게 저희한테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사돈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인지도 모르고 결혼 반대만 했었는데 이렇게나 너그럽게 마음을 베풀어 주시니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돈께서 애들 결혼시키기 전에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희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 많은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도 저한텐 정말 큰 보탬입니다. 사돈께서 베풀어 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저희 회사 일으키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저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더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서 소가 없어진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아버님, 소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네요. 괜히 저희 아빠 회사 때문에 소까지 팔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히려 소가 없으니까 신경 쓸 일도 없어서 편하고 좋은데 뭘. 소가 겨우 3마리인데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은근히 많았었거든. 그래도 소가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걸 다 날리신 거잖아요. 아버님, 저희 아빠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아버님 노후는 꼭 책임질게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어요. 다행히 아빠가 사업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낸 사람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도와주더라고요. 게다가 몇 명 안 남은 직원들이 월급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애써줬답니다.
저희 아빠는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켜서 직원들에게 보답하겠다며 매일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저희 아빠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께 받았던 돈을 갚겠다고 저희랑 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사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으니까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갖고 그러십니까? 저희 이거 사돈한테 드린 거지 빌려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예쁜 며느리 저희한테 보내주신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서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유, 아니에요. 귀한 딸내미가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으니 진짜로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던 걸 또 한 번 사과하셨어요. 그 후 시부모님이 끝까지 돈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 아빠가 선물로 시댁집을 싹 고쳐주셨어요. 너무 오래된 집이라 우풍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낡은 곳이 많았거든요. 집이 다 고쳐지자 너무 깔끔하고 따뜻하다면서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후 양가 부모님들께선 사이가 더 돈독해지셨답니다. 평소에도 가끔 서로 안부 전화도 하시고 가끔 저희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 같이 식사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여행도 갔다 왔답니다. 가평 쪽에 숙소를 잡고 양떼 목장이랑 아침 고요 수목원에 다녀왔는데 다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수목원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린 시골에 사는데도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참 기분이 새롭고 좋네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느라 이렇게 나들이도 잘 못 다녔는데 우리 며느리랑 사돈들 덕에 제가 좋은 구경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야말로 사돈 덕에 이렇게 여유를 찾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사위 덕분입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듬직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사이만 생각하면 사돈들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유, 그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살림도 잘하지, 애도 잘 키우지, 시부모한테도 잘하지. 아주 1등 며느리잖아요. 하도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가 서로의 자식을 칭찬하니까 이번엔 저희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만 티격태격 하시고 그냥 딱 하나로 정합시다. 그냥 우리 모두 다 자식들 잘 키운 걸로 하자고요. 사돈들께서는 아들을 잘 키우셨고 우린 딸을 잘 키웠고 이렇게 잘 키운 자식들 둘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족들 모두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아빠 말대로 요즘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답니다. 한때는 결혼 반대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항상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항상 죄송했는데 그래도 요즘엔 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참 다행이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물론 서로 다른 환경의 남녀가 만나 잘 살려면 서로 많이 이해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댁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거나 반대로 남편이 저희 집 재산에 욕심을 냈다면 이런 행복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께서도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도 양가 부모님께 꼭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다신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오빠도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흐뭇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통해 흐뭇한 미소 한 번씩 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